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경선 승리를 최종 확정했죠. 대선 후보 경선의 표 계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선 투표 실시를 요구한 이낙연 후보 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무위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당무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대통령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언론에선 즉각 민주당 내용이 수습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수습이 된 것일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결과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결선 투표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경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의 경선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에 항의하며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거의 일배 수준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낙연 지지자들은 송영길 대표 탄핵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경선 불복이란 파국은 피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쌓인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표심을 이재명이 온전히 흡수할 수 있을까일 텐데요. 원래 대선이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으로 표를 확장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캠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선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이낙연 지지층 중 내년 선거 때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다는 이들의 비율이 15%에도 채 미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 경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11일과 12일 양 이틀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는 두 개의 가상 대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첫 번째 가상 대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온 최종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지율 속에 숨어있는 이낙연 지지층의 표심이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답한 응답자 중 84.2%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사자 가상 대결일 경우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에서 이낙연을 지지했다고 응답한 이들 중 이재명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이들은 14.2%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낙연의 지지층 중에서는 사자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무려 40.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뒤이어 심상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4.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투표하겠다 4%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낙연 지지층의 상당수가 이재명을 찍지 않고 다른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라고 답한 것인데요. 이 같은 현상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를 놓고 실시한 가상 대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대신 홍준표 후보를 포함시킨 이재명, 홍준표, 심상정, 안철수 사자 가상 대결에서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답한 이들 중 81.9%는 이재명을 선택했지만 이낙연을 지지했던 이들은 13.3%만 이재명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29.9%에 달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상 대결을 종합해 보면 이낙연 지지층들이 가지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반감을 단박에 알 수 있는데요. 이낙연 지지층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찍느니 차라리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홍준표를 찍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놓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우파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텐데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윤석열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이재명을 찍겠다. 아니면 반대로 내가 홍준표를 지지하는데 홍준표가 경선에서 떨어지면 이재명을 찍겠다. 이런 분들 그닥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의 경선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쉽게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민주당 경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11일과 12일이라는데 주목할 필요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때는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지지층의 악감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이죠.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악감정들이 희석될지, 또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 명분 앞에 개인 감정을 뒤로하고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을 선택할지 변수는 많아 보입니다. 그 변수 중에서도 가장 큰 변수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대장동 게이트 이슈겠죠. 이낙연 지지층을 포함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도저히 내가 지지하는 당의 대선 후보이지만 이건 아니다 라는 바람이 불었을 땐 이재명에 대한 후보 교체론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 4명 중 3명가량인 73%가 특검 및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주간조선이 창간 53주년을 맞아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대다수인 96%에 달했습니다. 또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75%에 달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4%로 과반수가 찬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층 88, 중도층 73, 진보층 57% 등 모든 계층에서 특검 및 국정조사 찬성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대장동 게이트 수사 관련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합동수사단을 믿지 못하게 했다는 여론이 상당하다는 게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난 것인데요. 민주당 경선의 최종 관문인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이 62.3% 득표율로 28.3%에 그친 이재명을 2배 이상 앞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었죠. 민주당 지지층 상당수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반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때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막은 게 결국 화근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즉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왜 특검을 반대하느냐는 역풍이 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이재명은 야당의 선동이나 일부 가짜뉴스 때문이라던가 작물을 나눠 가진 것은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여론과 다소 동떨어진 자기 주장만 주구장창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당선되면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장면을 보고 어쩌면 저렇게 철면피일까, 참 섬뜩하다 이런 느낌들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대장동 게이트는 지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라임, 옵티머스 수사 때처럼 이른바 사건의 본질, 윗선은 밝혀내지 못한 채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엎을 수 있는 건 역시 상식 있는 국민들의 여론이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